치료인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은 엄청 많으세요. 인터넷으로 치료 검색해 보시면 암 된다는 얘기 있거든요. 왜 암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 장편한 내과 이성건입니다. 자주 찾아뵈니까 너무 기쁩니다. 제가 치료에 대한 얘기하면서요, 쭉 농약이랑 치료랑 설명을 좀 드렸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치질 얘기하면 항문 주위에 병이 생기는 걸 통틀어서 그냥 치질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치핵입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핵처럼 튀어나온다고 해서 대부분 치핵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흔하기 때문에 치질은 치핵과 치루와 치열 세 개를 총괄해서 항문 주위에 생기는 질환을 다 그냥 치질 얘기하는 건데, 가장 흔한 게 치핵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같은 이름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치질이 꼴 치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치질 하면 그냥 치핵으로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게 됩니다. 자, 이제 치루에 대해서 어떤 질병인지는 확실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치루를 진단하는 게 그럼 쉬우냐? 어렵습니다. 치루 진단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의사들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대장항문 전문으로 대장항문 집중 치료를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치질이에요, 치핵이에요 이렇게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장편한 내과는 수술을 가급적 권하지 않으니까 다른 병원은 수술을 권유받고 오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세요. 하지만 진찰을 해보면 치루가 숨어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혹시나 나도 놓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치루가 생각보다 진단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항문 주위 농양은 진단이 그나마 쉽습니다. 제가 항문 주위 농양도 심부에 있는 깊이 있는 경우에는 꼭 몸살 감기처럼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아파오고 열이 나고 붓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하지만 치루는요, 이게 기를 만들면서 나중에 터져 나오거든요. 고름이 터집니다. 요즘처럼 비데 사용이 많고 흉기 닦을 때 병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고름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고 나면 안 아프거든요. 증상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인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은 엄청 많으세요. 인터넷으로 치료 검색해 보시면 암 된다는 얘기 있거든요. 왜 암이 될까요? 치료가 있으면, 발견되면 치료하면 암이 당연히 안 되는데 왜 암이 될까요? 치료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단이 어렵기도 하고 증상이 없으시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치료는. 그래서 진단하기가 생각보다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증상이 뭐냐? 치료의 증상이 뭐냐? 항문 주위 농양하고 좀 비슷한데요. 일단 진물이 터져 나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 그 이외에 항문에 아프다든가 또는 열감이 생기다든가 빨개진다든가 붓는다든가, 터지기 전에는요 항문 주위에 몽우리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뽀록지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뭔가 생겼어요, 몽우리가 생겼어요, 이렇게 종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치루가 생겨서 피부로 터져 나오기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루는 얘기만 들으면 대부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좀 경험 있는 의사라면 항문 주위에 뭔가 갑자기 생겼어요, 몽우리가 잡혀요, 오록지가 생겼어요, 고름이 터졌어요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증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단이 제일 중요한 건 항문 초음파 검사입니다. 아까 제가 길을 만드는 게 치루라고 그랬잖아요. 농양이 생겨서 길을 만듭니다. 항문 초음파로 보면 알 수 있고요. 길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지, 새길이 생겼는지를 무조건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항문 초음파는 그래서 중요한데요. 사실 항문 초음파를 갖고 있는 병원이 많지 않죠. 장비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항문 초음파를 제대로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장항문 의원, 외과 의원도 초음파 아직 안 하시는, 이게 보험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제 기억은 재작년 2월입니다만 그때 보험이 처음으로 인정이 돼서 그전에는 항문 초음파를 안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은 항문 초음파 다 하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교육받고 학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항문 초음파를 하면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복잡 치료 얘기를 드렸잖아요. 치료가 길이 생기는데 옆으로 퍼지면서 가지치기를 하고 분지가 생기는 그런 거를 복잡 치료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 치료인지 아니면 복잡 치료로 진행이 됐는지 옆으로 퍼졌는지를,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수술할 때 그 길을 남기면 100% 재발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항문 초음파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게 정말 많이 분지가 돼서 복잡 치료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CT나 MRI를 찍으라고 더 큰 병원으로 보냅니다. 1년에 한두 명밖에 안 되지만 그만큼 진단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정말 필요하면 주로 MRI를 많이 찍으시는데, 어쨌든 CT나 MRI 같은 검사를 추가로 하실 필요도 있으십니다. 네, 그래야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재발이 안 되는 수술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좀 흥분했죠. 네, 치료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고요. 치료는 잘하는 의사한테 가셔서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제 지인분인데 5번, 6번씩 수술하신 분도 계십니다.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원장님 병원 진작에 올걸, 저 개원하기 전에 그렇게 수술하셨대요. 어쨌든 치료는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치료 잘 하셔야 되고 재발 안 되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치료의 증상과 진단에 관한 심층 탐구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항문 전문외과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장편한 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